네, 이번 키워드 원년 멤버입니다. 원년 멤버. 누가 어디의 멤버라는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검찰, 박영수가 보낸 5억 대장동 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의심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5억을 이 대장동 쪽에 보냈는데 이게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투자금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같이 볼까요?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 전 특검이 직접 배당금을 받는 화천대유 측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200억 약정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박 전 특검 측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동거래 사실이 드러나니까 입장문을 통해서 김 씨가 분양업체 대표, 그러니까 이기성 씨,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입니다. 이 여기로부터 빌린 돈인데 이 부탁을 받아서 건네서 빌린 돈을 건네준 거다. 갚는데 내가 도움을 준 거다. 나는 사용처 등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건네 준 것뿐이다. 라고만 지금 이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희 키워드 원년 멤버라고 제가 물음표를 달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은 결국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의 원년 멤버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원년 멤버라는 것은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초기부터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대가를 받도록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가를 주기로 하겠죠.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2015년도 3월에 네. 이제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돼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5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5억 자체가 화천대유가 이제 초기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준 게 아니냐. 그러면 대장동 일당은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5억을 주는 것은 네. 원래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김만배에게 빌려주는 돈인데 그냥 우회를 톡했다는 거예요. 이기성 씨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김만배를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기성 씨가 바로 김만배 씨한테 송금을 하면 되는데. 바로 주면 되는데. 그렇죠. 왜 쓸데없는 이런 우회로를 택하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의 말이 좀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녹취록이 있거든요. 네. 그 녹취록에 보면 민간업자는 녹취록이 돼 있는데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물론 이제 박영수 고검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되고 아니면 우회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네. 이러한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박영수 전 특검이 이런 식으로 대장동 초기부터 개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200억이랄지 뭐 단독주택이랄지 아니면 딸이 뭐 아파트를 갖다가 뭐 시세의 절반을 받는다랄지 네. 그다음에 화천대유 고문료를 받는다랄지 이런 엄청난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 사실 김만배 씨도 실질적으로 뭐 자금을 댄 것이 3억 4천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는 이 돈잔치에 한 5억 정도를 기업에 지금 화천대유에 참여를 하고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대장동 초창기 멤버 처음부터 발을 담근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수재죄.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한테 수재죄를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 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분을 고려해서 그냥이 아니라 특경가법상 수재죄를 적용을 했다. 근데 여기서 김 변호사님 네.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대체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수재죄가 어떤 건데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해라는 기사가 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50클럽과 관련해서 6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을 제외하면 뭐 50억 관련해서 뭐 뇌물이 된다랄지 아니면 뭐 알선수재랄지 이런 게 될 수가 있지만 네. 박영수 특검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만약에 특경법상
수재죄로 적용을 하면 이게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또 임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임직원이 자기의 임무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해서 금품을 수수, 알선, 뭐 요구, 약속 이런 걸 하면 지금 특경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네. 이 죄가 만약 인정된다고 한다면 박영수 전 특검과 실무를 담당했던 양모 변호사 이 둘이 이제 공범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는요. 네. 최저가 10년 아니에요. 이제 반절 깎으면 5년이지만 결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봐준다 하더라도 징역 5년 이상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뭐 감경이 되고 뭐 한다고 해도 일단 집행유예는 나올 수 없는 혐의를 일단 검찰이 적용을 했다. 그만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강하게 뭐 잡아 넣겠다라는 이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뭐 그런 해석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등장을 합니다. 유동규 회유서를 반박한 검찰, 김용 사건의 실체 방어가 안 되니까 지금 절차를 따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 검찰이 3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의견서냐? 여기 밑줄 좀 볼까요? 김 전 부원장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사랑은 별도로 수십 차례 검사랑 면담이 있었다. 근데 이걸 왜 기록도 안 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회유한 거 아니냐라고 좀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을 면담으로 지금 둔갑시켰다. 밥 먹는 시간 2시간,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쉬는 5분에서 30분 그 시간도 다 마치 검사랑 면담을 한 것처럼 지금 김영 전 부원장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박 3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윤경호 위원님. 사실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회유를 했니 많이 지금 이걸 갖고 양쪽이 다투는 게 약간 좀 딴소리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김용, 정진상. 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인다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들이 벌을 받는 게 확실해지면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김용우 경우는 정치자금 수수, 정진상의 경우는 뇌물. 그런데 둘 다 유동규라는 과거 대장동 개발에 김만배만큼이나 주된 역할을 했던 본부장. 근데 유동규 씨도 이재명 전 시장의 수하였잖아요. 결국 검찰은 지금 유동규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유동규의 진술 네.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김용과 정진상의 경우는 주범들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나오는 김만배라든지 아니면 정영학 또는 뭐 남욱 등등이 돈을 뭐 그쪽에 건넸다라고 하는 주장, 네.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지금 검찰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입만을 가지고 지금 공소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의 얘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보도로는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강하게 등을 돌린 모습들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연 이 공소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속 시원하게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이 주된 주범들이 번 돈이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이걸 좀 속 시원하게 내놔야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아니면 또 그들 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표든 네. 벌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네.
전혀 속 시원한 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박영수나 곽상도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비호 세력들에 대해서는 뭐 하느라고 이제사 나서서 그것도 수재죄라는 거 그 항목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검찰이 대단히 지금 의지를 보인다고요? 저는 곽상도에게 내려진 무죄를 보건대 네. 검찰이 적당히 기소하는 신용만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법의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또 따지는 법원이라면 또 만만치 않게 무죄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비아냥거림이 시중에 이미 돌고 있다는 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정말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좀 지적을 또 같이 주셨는데 지금 제가 회유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유설 관련해서 당사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 유 전 본부장 관련 얘기 같이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검찰 측에서 뭐 회유나 협박 같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회유, 협박 뭐 이런 거 당할 사람 아닙니다. 그럼 혹시 남욱 씨나 그 뭐 김용 씨나 아니면 이제 정민용 변호사 측에서 혹시 연락이 오거나 접촉이 온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피고인끼리 연락 안 합니다. 갑자기 이제 신경 변화가 있으신 건지 바로 입을 이제 여신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변화 없습니다. 신경 변화 같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회유는 없다, 압박도 없다, 내가 그런 거에 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님, 네.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이 뭔가 회유를 한 게 아니겠느냐고 지금 사실 일관되게 지금 민주당은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윤경호 의원님께서 그 지적한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유동규 씨는 사실 8억 원인가요? 남욱으로부터 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은 계좌라든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일치된 진술로 네.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김광상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어떻게 하든 집행유예라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지금 활보를 하고 있거든요. 보석으로 나와서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공평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유동규 씨가 보석으로 나올 때쯤 그 시기에 갑자기 진술이 바뀐 그런 정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김용 변호인 측에서는 회유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 수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간접적인 이런 일로 쓸데없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진짜 계좌를 추적해서 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그 범죄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먼저 확인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줄기를 타서 네.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200억 약정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정말 우리 전 의원님 그 50억 약정설만큼이나 근거가 없고 또 허술한 수사로 무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네. 그런 스토리도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더 신중하게 또 집중해서 한번 계속 그 과정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짧게. 일단 김용과 정진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 뭐 진술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관계, 정치자금이랄지 뇌물 관련해서 이렇게 증거가 많은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유죄 나오는데 별 문제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 같은 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현금으로 다 거래된 건데 이걸 어떻게 계좌 추적을 하겠어요? 그다음에 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정치범죄 이런 것을 검찰에 속 시원하게 내놓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정진상하고 김용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속 시원하게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회유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면 회유는 말이죠. 유동규가 회유를 받았다면 유동규가 내가 회유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유동규는 회유받았다는 얘기를 않잖아요. 회유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변호사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면담 시간 뭐 있고 시간 빈 거 가지고 회유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네. 그건 간접적인 거죠. 회의라는 것은 뭔가 조건을 제시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건데
설사 약간 조건을 제시했다도 거짓말을 안 하면 그건 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내가 볼 때는 사실관계에 있어 왜곡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랑 좀 직접되는 사안은 아직 뭐 대장동 관련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들 관련해 갖고는 뭐 나온 게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좀 직접적인 관련된 사안 지금 이미 재판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저희 매일경제 6면 같이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선거법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가 있는데 김문기 처장이랑 같이 골프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진이 조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 1년 내내 만우절입니까? 라고 또 이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같이 좀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동규 거짓말 그만하라 이런 입장인데 입장 없으십니까? 김문기 몰랐다는 사실 입장 그대로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협회 세미나에서 김문기 씨 만난 적 전혀 없으신 건가요?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사안 선거법 위반 관련한 사안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검찰 수사가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쌍방울 재판 자료를 SNS에 공개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검에 지금 이 사안, 이 배당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 사건 기록, 이 관련한 재판 자료를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니 이거를 왜 관련 없는 제3자가 지금 올립니까? 라고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수원지검에 배당이 됐다. 수원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